다음 세 번째 기타 제어자 abstract 키워드요. abstract 제어자. abstract 키워드와 추상 클래스. abstract는 제어자 일종인데 클래스하고 메소드 선언부에 동시에 선언을 해야 된다. 클래스에 선언하는 경우에는 메소드에도 선언을 해야 된다. 메소드에만 단독으로 abstract 키워드를 사용할 수는 없다. 차이점이죠. abstract는 메소드에 선언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클래스에도 선언을 해줘야 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abstract 클래스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추상 클래스라고 합니다. abstract 키워드로 선언한 클래스를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추상 메소드라는 부분은 abstract 키워드로 선언된 메소드를 추상 메소드라고 합니다. 추상 클래스는 완전하게 그러니까 완전하지 않은 형태의 클래스다. 객체지향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부분이다. 한번 볼까요? 자, abstract 키워드 추상 클래스. 자, abstract 클래스명. 그 다음에 abstract, 그 다음에 반환 데이터형, 그 다음에 메소드 이름. 사용 방식이 이렇고요. 사용 예는 이렇습니다. 자, abstract my class 이렇게 하게 되면 디폴트 조건 제어가 생략되어 있다. abstract my class. public abstract void. abstract를 클래스명에 포함 지정을 했다라고 하면 반드시 메소드요. 메소드에는 abstract를 붙여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추상 클래스, my 클래스 선언한 부분이고 추상 메소드 do something 선언한 부분입니다. my 클래스 추상 메소드를 상속받는 자식 클래스, public 클래스, child 클래스 extends my 클래스. my 클래스를 상속받는 자식 클래스로서 child 클래스 선언한 부분이고요. 자, public void do something 같은 경우에는 재정의 하고 있지. 그래서 override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주석이요. 위에 부모 클래스에 do something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이제 실행문이 없어요. 그죠? 실행문이 없고 그냥 메소드만 선언했지. do something. 실행문이 지금 없잖아. 중괄루의 실행문이. 해당 자식 클래스에서 해당 실행문을 재정의했죠. 실제적으로. do something 메소드의 실행 구문은 화면상에 출력해라 do something이라고 문자로 출력해라. 자, 추상 클래스는 기능이 완전하게 구현되지 않은 클래스이다. 선언된 메소드 중에서도 기능이 완전하게 구현된 것과 선언된 메소드 중에서도 기능이 완전히 구현된 것과 선언만 존재하는 메소드가 혼재되어 있다. 추상 클래스는 반드시 하나 이상의 추상 메소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라는 특징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정의된 내용 한번 볼게요. 추상 클래스와 추상 메소드를 선언하는 방법과 주의사항입니다. 추상 클래스는 하나 이상의 추상 메소드가 존재 반드시 해야 된다. 라는 걸 주의해야 되고 abstract 제어자를 사용해서 클래스를 정의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 이상의 추상 메소드가 존재해야 된다. abstract 제어자는 클래스 변수를 선언할 때 사용할 수는 없다. 요것도 주의사항입니다. abstract 제어자는 그러면 클래스와 메소드만 허용되어진다 라는 부분입니다. 변수 선언에는 안 된다. 아까 스태틱은 클래스에는 안 되고 메소드와 변수는 되고 파이널은 클래스도 되고 메소드도 되고 변수도 되고 해당 그 조건 제어자 단위별로 틀리다. 자, 세 번째 추상 클래스는 추상 메소드를 선언하는 것 외에 일반 클래스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원한다. 추상 클래스는 추상 메소드를 선언하는 것 외에 일반 클래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원한다. 다음, 추상 메소드는 실행부가 없이 메소드 선언부만 선언하면 된다. 그래서 앞단에서 아까 부모 클래스하고 자식 클래스 대신 이제 그 상속관계 형성시켜가지고 실제 실행부가 없으니까 해당 메소드에 그냥 선언만 한 거죠. 추상 메소드는 실행부 없이 메소드 선언부만 선언하면 된다. 단 그 것은 세미콜론으로 중단한다. 무슨 말이냐? 아까 여기 요 부분입니다. public abstract void do something 갈록구름이하고 끝에 세미콜론으로 끝나라 이 말입니다.
다음 추상 클래스 혼자서는 인스턴트화해서 객체를 생성할 수는 없다. 네. 추상 클래스 혼자서는 인스턴트화해서 객체를 생성할 수 없다. 그래서 네, 상속 관계 밑에 있는 이거와 연관된 부분이죠. 네. 추상 클래스는 extends 키워드를 사용해서 상속 관계를 맺을 수 있다. 네. 추상 클래스의 일반 메소드와 변수들은 말 그대로 네, 그대로 자식 클래스가 상속받고 추상 클래스를 상속받은 자식 클래스가 추상 메소드를 네, 반드시 오버라이딩 해야 된다. 왜? 실행문이 없었으니까. 실행문을 네, 지칭하기 위해서는 네, 자식 클래스에서요. 네, 추상 메소드를 반드시 다시 재정의해야 하라. 네, 오버라이딩 하라. 네, 라는 부분입니다. 네. 뭐 퍼블릭 앱스트랙트 클래스, 네, 뭐 앱스트랙트 핸들러 추상 클래스 정의한 부분이고, 네, 해당 네 내에 반드시 하나 이상의 메소드를 가지게끔 해라. 이렇게 그래서 선언부는 있고 선언부만 있고 실행문은 없는 형태. 네, 라는 부분이고요. 네, 다음.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현재 여기 추상 클래스 이렇게만 정의만 해놨고요. 네, 이거 자체를 네, 뭐 롱핸들러 네 클래스에서는 abstract 네 핸들러를 네 extends 해서 상속 관계를 형성을 했고, 네, 그 다음에 메인 메소드 실행 부분 지정했고, 네, 그 다음에 네 해당 위에서 정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네, 오버라이딩 네,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상속받은 추상 메소드를 구현 네, 해준 부분이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또 예제인데 앱스트랙트 키워드와 추상 클래스 예제인데요. 네. 자, 지금 보면은 네, 아까 뭐냐 보세요. 네. 그러면 굳이 왜 추상 클래스를 왜 만드는데요? 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예제를 살펴보게 되면 추상 클래스 앱스트랙트 핸들러 이렇게 돼 있고 실행 구문이 뭐냐? 그러니까 메소드를 하나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 해당 메소드는 네, get range info라고 하는 메소드를 정의만 했는데, 자, 네. 밑에서 보면은 네, 6-18의 예제에서는 네, 롱핸들러라는 클래스예요. 롱핸들러 클래스에서는 get range info라는 메소드의 실행 구문을 네, 해당 롱 데이터 타입의 네, max 언더바 value라는 부분 상수입니다. 네, 제일 큰 값과 제일 작은 값의 변수 지정 이렇게 네, 해서 네, 할당했고, 그 다음에 네, 해당 그 문자열적인 부분 자체를 이렇게 해서 반환시켜놨죠. 네. 실행 기록을 치는 화면상에 네, get range info 메소드 호출해서 해당 여기 문자열 이 자체가 return 이쪽으로 되어지니까 해당 이 문자열이 화면상에 출력되어질 겁니다. from 네 얼마 콜론 얼마에서부터 심표 to 얼마 이렇게 네. 자, abstract handler 추상 클래스를 상속받아 실행한 클래스인데 long handler 클래스는 롱형의 숫자 데이터를 처리하는 클래스이다. 그 다음 밑에요. 네. integer handler 클래스 integer handler 클래스 같은 경우에 네, 또 지금 보면은 네, abstract handler로 extends 해서요. 네, 상속 관계 형성을 했고요. 네. 자, 밑에요. 네. get info 메소드 오버라이딩 하고 있습니다.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integer 네, 해당 객체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 중에 max 언더바 밸류와 min 언더바 밸류 이렇게 해서 네.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integer 네. 데이터 타입에 해당되어지는 제일 큰 값과 제일 작은 값. 네. 자, 결과적으로는 객체 지향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실제로 구분되어지는 부분이다. 네, 라고 소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오케이. 네, 메소드 선언부만 존재하는 메소드 선언부만 존재하는 인터페이스 내용인데 메소드의 원형만 나열한 것을 이야기한다. 일종의 명세서와 같은 역할을 한다. 자, 교재 기준으로 살펴보게 되면은 지금 어디로 넘어갔느냐면은 저기 뒷단에 네 202페이지가 추상 클래스 네 넘어갔고요. 그 다음에 네 206페이지에 클래스 디자인 방법. 자, 클래스 디자인 방법으로서 추상 클래스 디자인 부분 네 살펴본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로 클래스 디자인 방법으로서 인터페이스 네 메소드의 선언부만 존재하는 인터페이스 부분에 대해서 네
인터페이스는 메서드의 원형만 알아내는 것을 이야기하고 일종의 명세서 같은 역할을 한다. 네. 메서드의 원형만 존재하고 몸통 존재하지 않는다. 메서드의 몸통은요, 네, 인터페이스 구현하는 클래스에서 반드시 구현을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인터페이스와 클래스 관계를 구현이라고 한다. 네. 자, 인터페이스는 구현 클래스를 제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다. 네. 자, 메서드 선언 부분만 존재하는 인터페이스는 추상 클래스와 공통점으로서는 네, 스스로 객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클래스만이 객체가 되어질 수 있고, 차이 나는 부분 자체는 네, 인터페이스는 개념만 정리된 거고 추상 클래스는 개념과 일부 기능이 존재하는 부분에 네, 차이가 있다. 네. 인터페이스는 추상 메소드와 상수만 선언할 수 있고 상속할 내용은 따로 없다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네. 자, 어떻게 네, 메소드 선언부 존재하는 인터페이스를 정의하느냐? 네. 인터페이스 키워드를 사용을 해서요. 인터페이스 이름값, 그 다음에 중괄호 네이에 네, 해당 그 자, 요 소스 같은 경우에는 public static final 상수 이꼴 초기값, 그 다음에 네, abstract 네, 메소드 이름 이렇게 사용법 이런데 실제 소스 예제는 이렇습니다. 네. 자, 클래스 디자인 방법에 네, 관련해서 두 번째로 살펴보는 게 인터페이스입니다. 네, 인터페이스 이름값 네, my 인터페이스로 했고요. 그 다음에 네, public extract void to something 추상 메소드 선언해 놓았고요. 네, 그 다음에 public state final 네, 이렇게 네, 상수 선언해 놓았습니다. 네, 지금 클래스 선언부가 없어요.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네, 해당 메소드나 상수 정의하는 부분만 포함하고 있는데, 자, 구형 클래스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구형 클래스에서는 자, 이전 단에 우리가 그 abstract 같은 경우에는 abstract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기 위해서 상속 관계를 형성을 시켜가지고 extends 키워드 사용해가지고 상속 관계를 형성시키는데 비해서 네,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implements 키워드를 사용해가지고요. 네, public class my internal 네, face 뭐 impl 이렇게 네, 클래스 정의하면서 네, implements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명 해서요. 위에서 인터페이스 내에 정의되어진 메서드와 네, 상수를 네, 여기 다시 반드시 오버라이딩 시켜라. 네, 재정의하라. 그래서 네, public void 요 메서드를 반드시 재정의하라. 위에 해당 이것만 네, 선언만 했잖아. 네, do something. 여기서는 지금 현재 네, 세션 프린트 LA do something 출력시켜라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네, usage 네, 메서드 선언하는 부분입니다. 시스템 아웃 LN 프린트 LA 네, my underbar constant는 위쪽 단에 여기 인터페이스 내에 정의해 주었던 변수인데 파이널 네, 제어자 사용하면서 상수화 시키는 거지. 상수화 시켜가지고 public static final 네, int my underbar constant equal 3 이렇게 한 부분입니다. 네. 또는요, 네, my interface my 네, constant. 자, my interface는 네, 인터페이스 명이지. 인터페이스 명 my constants. 그 다음에 my constant. 자, 출력 형태 한번 볼까? 네. 자, 약간 뭐 abstract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클래스로 정의한 부분에서 클래스명 앞에 abstract를 붙여가지고 사용했던 케이스고,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접하지 않은 부분인데, 네, 소스 코딩 예제 가지고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8페이지에 있는 네, 6-20 예제와 6-21 예제 한번 코딩 네, 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용 방법 인터페이스. 자, 뭐 개념만 먼저 네, 정리하고 직접 코딩해 보면 메서드 선언 부분 존재하는 인터페이스는 네, 상속 개념이 아닌 구현 개념으로 추상 메서드를 구현할 수 있고, implements 네, 구현 클래스하고 관계 형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키워드다. implements 구현 클래스와 인터페이스 관계를 설정하기 위해 사용을 한다.
관계도로 한번 볼까요? 클래스와 인터페이스의 확장 다이어그램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구현 클래스에서 구현하기 위해서는 인터페이스, 임플리먼트 인터페이스 이렇게 하고, 네. 해당 인터페이스에서는 다시 익스텐즈 상속 부모 인터페이스와 네, 이걸 또 상속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인터페이스 간에. 그 다음에 클래스, 자, 오케이. 밑에 한번 봅시다. 메서드는 뭐 존재하는 인터페이스는 인터페이스 키워드 사용해서 작성하고,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는 추상 메서드와 네, 파이널 스태틱 선언되어진 상수를 포함할 수가 있다. 인터페이스는 인스턴트에서 객체를 만들 수 없다. 아까 설명드렸던 특징 다시 재정리한 겁니다. 네. 인터페이스는 인터페이스끼리 익스텐즈 키워드로 상속받을 수는 있다. 단 클래스와 다르게 여러 개의 인터페이스로부터 다중 상속도 받을 수가 있다. 네. 그 다음에 네, 클래스는 임플리먼트 키워드를 사용해서 인터페이스와 구분이 되어진다. 그리고 인터페이스와 메서드를 동시에 상속 및 구현할 수도 있다. 소스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요, 네, 인터페이스를 선언하고 있는데, 네, 퍼블릭 인터페이스, 그 다음에, 제너레이트 인터페이스 명이고요. 그 다음에, 네, 해당 내용적인 부분은 퍼블릭 스태틱 파이널 스트링, 네, 변수 2개 선언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메서드만 정의해 놓았어요. 네. 네. 부가적으로 보면 인터페이스에서는 abstract 네, 키워드를 생략해도 괜찮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 자, id 언더바 헤더라고 하는 변수는 네, 여기 지금 이제 public static final로 정의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상수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네, id 언더바 헤더는 그래서 변수로 표기 안 하고 상수 형태로 대문자로 이렇게 표기했죠. 네, 고정적인 값으로 유니크라는 네, 문자를 가지고 그 다음에 네, 딜리미터 같은 경우는 언더바만 가진다 이렇게 정의해놨고요. 네, 그 다음에 네, 메서드는 get unique value라고 하는 메서드만 선언해 놓았어요. 네, 그래서 generate 인터페이스의 이름의 인터페이스는 한 개의 추상 메서드 get unique value라고 추상 메서드와 두 개의 상수를 선언한 부분이다. 네. generate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기 위한 네, 모든 클래스에서는 반드시 추상 메서드의 기능을 구현을 해줘야 된다. 네. 내용이 없으니까 반드시 오버라이딩 해가지고요. 해당 실행 구문을 반드시 지정을 해줘야 된다. 라는 부분이고요. 네. 자, 메서드 선언부 시스템 제너레이터라는 클래스를 네. 클래스를 정의하고 있는 소스인데 인터페이스를 네,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implement라는 키워드를 사용하고 뒤에 네, 해당 인터페이스 명을 지정해 준다. 그 다음에 보니까 네, public state void main 네, 실행 구문 네, void 메소드 지정해 주고 있습니다. 해당 클래스가 실행될 때 반드시 실행되어져야 될 네, 첫 번째 실행되어야 될 내용입니다. 시스템 제너레이터 뉴 생성자 뉴 연산 사용해 가지고요. 시스템 제너레이터 네, 인스턴트 시켜가지고 객체를 만들었고 변수 sys generator에다가 담아라. 네. 그 다음에 string 네, unique id equal 네, generate.get unique value라고 되어 있는데 get unique value는 밑에요. 여기 네, 해당 오버라이딩 부분으로 해서 정의해 놓은 부분입니다. 네, 해당 실행문을 반드시 가지게끔 되어 있고 화면상에 출력하는 부분은 이 문자열과 그 다음에 unique id인데 unique id는 네. 문자열입니다. 여기 이 지금 리턴 네, 그 키워드 사용해 가지고 해당 문자열 네, system.generator.hd 헤더는 위쪽 단에 네, system generator.hd 언더바 헤더는 네, 아까 generator 인터페이스 내에 그 정의했던 상수였고요. 네. system.nanoTime 나노타임이라는 부분 자체는 지금 봅시다. 요거는 시스템 객체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입니다. 네, 나노타임. 그 다음에 시스템 제너레이터 네, 딜리미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너레이터 인터페이스 내에 정의되었던 상수값. 네, 그 다음에 연결 문자열, 네, 연산자, 문자 연결 연산자 플러스 그 다음 시스템 아이덴터 해시코드 디스 이렇게 돼 있네요. 네.
자, 저희가 인터페이스 처음 접하기 때문에 네, 코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를 어떻게 코딩하느냐, 네, com.gilbert.chapter6 패키지 내에 네, generate 인터페이스와 네, 두 번째 시스템 제너레이터 클래스 두 개, 네, 한번 코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com.gilbert.chapter6 마우스 오른쪽부터 네, new에 네. 자, 종류가 클래스가 아니에요. 인터페이스라고 따로 있죠. 종류에 보면 네. 자, 자바 프로젝트 그다음 패키지 클래스 인터페이스 있죠. 인터페이스 선택해 봅니다. 네, 인터페이스 클릭. 자, 인터페이스의 네임 값은 네, generate 인터페이스로 네, 주겠습니다. generate 인터페이스 generate 인터페이스 네. 클래스 이름과 마찬가지 같은 규칙입니다. 네, 두 단어가 같이 네, 복합적으로 구성되어진 경우에 첫 번째 단어의 대문자, 나머지 소문자, 네, 그렇게 두 번째 단어의 대문자, 나머지 소문자, 피니시 하게 되면 네, 됐고요. 네, 퍼블릭 인터페이스 네, 됐죠. 네, 실행 구문으로서는 상수 정의 두 개와 그 다음에 메서드 선언한 거 하나 이렇게 포함을 시켰었는데, 네, 퍼블릭 스태틱 네, 파이널 string id 언더바 헤더 의 할당 값은 문자의 유니크 할당해 네 유니크 했고요. 네 세미콜론. 다음 두 번째 네 딜리미터요. 요거 그냥 복사해가지고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해서 네 수정하는 게 빠를 겁니다. 네 두 번째는 네 딜리미터. 딜리미터의 내용은요 언더바만 가져라 이렇게 문자예요. 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네 메서드 정의 public 네 abstract 네 string get unique value 네 추상 메서드 네 정의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 하나 하고요. 네 인터페이스 하나 저장했고요. 자 그 다음에 네 새로요. 네 자 클래스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com.gilbert.chapter6 마우스 오른쪽부터 new의 클래스. 자 이렇게 우선 네 인터페이스 하나 네 코딩했고요. 네 네 클래스 생성합니다. 네 패키지 com.gilbert.chapter6에 네 마우스 오른쪽부터 new의 클래스 이름은 네 시스템 제너레이터 피니시. 자, 클래스를 인터페이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네 클래스 선언부에 여기 단에다가 implements 키워드를 사용한다. 네 implements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명 네 인터페이스 제너레이터 인터페이스 네 이렇게 implements 키워드 그 다음에 네 인터페이스명. 자 그 다음에 네 public static void main public static void main 네 매개 변수 배열 네 변수로 네 string args 그 다음에 네 실행 구문으로서요. 네 먼저요. 네 시스템 제너레이터 생성자를 네 이용해서 해당 시스템 제너레이터 클래스를 인스턴스에서 객체를 네 생성하고 해당 변수 네 담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시스템 제너레이터 sys generator equal new
생성자. 네. 그 다음에 string unique id equal sysgenerator 점 네. get unique value 돼 있는데 get unique value는 네. 밑에 별도로 정의하는 메소드입니다. 네, 호출을 하고 있습니다. 네. sys가 빠져가지고 그렇습니다. 오타는 네. system generate 됐고요. 네. 그 다음에 네, 화면상에 출력하는 네, system 네, out.println 화면상에 출력할 문자 열려 네. generate unique id는 문자를 연결하는 산자 플러스 네. unique id unique id는 위에 있는 네. 해당 문자를 담는 변수 없겠고요. 네, 여기까지. 그 다음에 네. 오버라이딩 부분에 대해서 네, 요거 지칭하는 부분입니다. 네, 오버라이딩. 대문자. 자, 진행하겠습니다. 네, public string get unique value 네, 메서드에 대한 실행 구문을 네, 지정해 주는 부분입니다. 네, unique value 문자 열려 네, 담는 변수 rt 네, 변수 선언해 줬고요. 네, 할당 값은요. 네, 시스템 system generator 네, generator 점 네, id 언더바 헤더라고 하는 부분은 generate interface 내에 정의했던 네, 상수입니다. 네, 그 다음에 system 점 나누 네, time 요거는 시스템 객체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이고요. 네, 그 다음에 플러스 네, 오타네 시스템 이것도 오타구나. 네, 그래서 이렇게 네, 시스템 네. 점 딜리미터도 네. generate interface 네, 내에 정의되어졌던 상수였습니다. 네, system identity hash code return rt 네, 소스 코딩이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빨갛게 오타 표기되었던 부분, 네, 체킹을 제가 좀 해서 수정을 좀 했습니다. 네, 이렇게 소스 코딩 완성한 부분입니다. 네. 해서 해당 소스를요, 네, 마우스 오른쪽 버튼 컴파일러, 네, run as java application 이렇게, 네, 실행해 보면은 출력 결과치가 네, generate unique id 그 다음에 네, 해당 unique id라고 하는 네, 해당 그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 자체는
get unique value 밑에 네, 메소드 호출해가지고 시스템 generate 점 id 언더바 헤더 이 부분에 대한 건 상수값이었고요. 네. 그 다음에 시스템 점 나노 타임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가 여기 네. 지금 아까 딜리미트 같은 경우 언더바였지. 그러니까 요거였고요. 그러니까 시스템 네. 객체 가지고 있는 나노 타임 메소드 호출해서 결과치가 요거고 그다음에 언더바 네. 그다음에 뒤에 있는 거는 네. 아이덴티티 해시 코드 네. 메소드 사용해 가지고 네. 요 결과치가 찍힌 겁니다. 네. 자, 인터페이스 클래스 설계 디자인 방법 중에 인터페이스에 대한 활용 네, 사례적인 부분에 대한 소스 코드 네, 우리가 살펴봤고요. 우선 요 정리까지만 하고 좀 쉬었다 할까? 자, 우선 자, 그 다음에 6-22 예제인데요. 네, 6-22 예제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네, input java.util.uuid 네, 클래스를 인풋 해와. 네, 그 다음에 public 클래스, 네, 서비스 제너레이터, implement generator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인터페이스 in generate 인터페이스를 implement 네,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메인 메소드 네, 정의되어져 있는 부분이고, 네, 서비스 제너레이터 네. 서비스 제너레이터 클래스를 인스턴트화해서 객체 생성해서 네, SV 제너레이터라는 네, 객체를 담는 변수에다가 할당했고 그 다음에 string unique 요거도 지금 get unique value는 밑에 네, 오버라이딩 시킨 네, 메소드 내용입니다. 네, 그 다음에 네, 지금 현재 뭐 달라진 부분은 크게 없는데 앞부분에 하고 비교했을 때 네, 그 소스가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죠. 네. 추가적인 부분은 뭐 UID 클래스가 가지고 객체가 가지고 있는 랜덤 UID라는 메소드 네, 사용한 부분만 차이가 좀 있다. 네. 자, 정리하는 내용으로 뒤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자, 인터페이스의 다른 상수과 관련된 부분으로서요. 네. 자, 인터페이스는 인터페이스끼리 상속 관계를 맺을 수 있지만 클래스와 달리 다중 상속이 가능하다. 다중상속이라는 부분은 자식은 상속관계가 부모가 네, 클래스에서는 하나의 부모에 대해서만 상속받을 수 있게끔 자식은 부모에 대한 자식은 여러 자식이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자식들의 부모는 하나의 부모였어요. 근데 이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네, 인터페이스끼리 상속관계를 맺을 수 네. 인터페이스는 인터페이스끼리 상속관계 맺을 수 있지만 클래스와 달리 다중상속이 가능하다. 네. 구현되는 실행부가 없기 때문에 다중상속을 해도 네, 모호성이 없기 때문이다. 네. 구현 실행부가 없잖아. 네. 구현 클래스에서 다중상속된 메소드를 구현할 때 어떤 인터페이스의 것인가라는 네, 구별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렇다 보겠습니다. 네. 인터페이스의 다중상속은 이렇게 상속하는 방법은 인터페이스,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명, 그 다음에 extends 키워드 사용해서 네, 상속관계 맺고자 하는 인터페이스 이름값 지정. 일례로 네, 인터페이스 children, extends father, simple mother 이렇게 네, 두 개 이상의 인터페이스를 다중 네, 상속할 수 있다. 두 개 이상의 네, 인터페이스를 상속관계를 맺을 수 있다. 동시에 네, 그 측면입니다. 다중 상속하고자 하는 인터페이스 이름을 extends 키워드 뒤에다가 네, 수인표를 구분 기호로 해서 네, 여러 개를 네, 한꺼번에 지정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자, 하나의 구현 클래스에서 여러 개의 인터페이스를 다중 구현하는 방법으로 예제로서요. 네. 자, 구현 클래스입니다. 구현 클래스에서는 클래스, public 클래스, 그 다음에 클래스명, implements, 그 다음에 하나의 구현 클래스에서 여러 개의 인터페이스를 다중 구현하는 경우에는 implement, 그 다음 뒤에다가 네, 해당 인터페이스를 쉼표 구분 기호로 해서요 여러 개를 지정할 수도 있다. 네. generate 인터페이스, 쉼표 generate 인터페이스 이런 식으로. 네. 인터페이스는 클래스와 달리 구현 클래스가 여러 개의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다중 구현이 가능하다. 다중 상속하고 다중 구현은 좀 개념이 틀리다. 네. 다음요, 네, 인터페이스의 다중 상속, 네, 클래스 상속과 인터페이스 동시에 구현하는 경우에는 네, 구현 클래스에서요, 네, public 클래스, 네, 클래스명, extends,
그 다음에 네, 요거는 클래스죠. copy value는 클래스. 그 다음 implements.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명. 이렇게. 클래스는 인터페이스 구형과 클래스 상속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 클래스를 네, 상속 관계 맺을 때는 extends 키워드를 사용해서 부모 클래스로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implement 키워드를 사용해서 인터페이스와 구형 관계를 맺을 수 있다. 네, 복합적으로 사용한 케이스입니다. 네, 다음 볼게요. 자, 인터페이스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 인터페이스 사용하는 이유는 네, 시스템 구성하는 클래스들을 효율적으로 디자인하려고 한다. 자, 예로서요, 인터페이스 실제 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네, 보면은 이용하는 DB의 종류가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도 있고 MySQL 데이터베이스도 있다. 그 케이스에 네, 오라클 접속을 위한 인터페이스 구형 클래스와 MySQL 접속을 위한 인터페이스 구형 클래스를 별도로 만들어 놓고, 네, 그러니까 네,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데이터를 받아오는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놓고, 그 인터페이스를 MySQL 접속을 위한 인터페이스 구현하는 클래스에서 는 MySQL 접속하는 네, 부분을 임플리먼트 시키고,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접속하는 네, 클래스에서는 오라클 접속을 위한,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데이터를 받아오는 인터페이스를 하나 만들어 놓고, 네, 그 내용에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접속과 또는 MySQL 접속을 같이 포함을 시켜 놓고요. 그걸 네, 이용하는 클래스에서 네, 가지고 가서 여기서는 이제 필요한 부분만 네, MySQL 접속을 필요로 하는 네, 클래스에서는 MySQL 접속을 위한 인터페이스 부분만 뽑아갖고 이렇게 네, 그래서 시스템 구성하는 클래스를 효율적으로 디자인 측면 네, 이해가 되겠고요. 네, 두 번째 정형화된 틀 안에서요, 네, 클래스를 개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네, 임플리먼트 키워드로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클래스는 반드시 인터페이스의 추상 메소드를 구현을 해야 된다, 오버라이딩 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내용이 서로 다르다 하더라도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하나의 정형화되어져 있는 틀 안에서 여러 클래스를 개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네. 그 다음 봅시다. 네, 서로 관계없는 클래스끼리로 관계를 맺을 수 있다. 네. 인터페이스는 추상 메소드의 선언부만 공유하고 있고, 구현부는 각각의 클래스 단위별 구현에서 네, 해당 그 메소드적인 부분을 오버라이딩해서 하니까 네, 구현부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서로 관계가 없는 클래스끼리 관계 맺기가 편리하고, 서로 관계를 맺는다면 상위 개념으로 업캐스팅이 가능하다. 네,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더 개념적으로 쉽게 설명해 놓은 부분은 교재 206페이지에 보면 인터페이스는 네, 하단에 보면 노트라고 해서요, 일종의 USB와 같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개념적으로요. 네. 즉 인터페이스의 사전적 의미는 두 가지 주제 혹은 시스템이 상호작용하기 위해 사용하는 장치, 접촉점이라는 의미잖아요. 인터페이스, 접촉점. 서로 네, 뭐 두 가지 주제 혹은 시스템이 네, 상호작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장치를 인터페이스라고 하는데, 네, 예로서 개념적으로요. 네, 뭐 여러분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외장 메모리 저장 장치로 옮기기 위해서 USB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사용을 하지 않느냐. 네, 외장 메모리뿐만 아니라 USB라는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수많은 네, 장비들을 제어할 수 있다. 네. 컴퓨터하고 외장 장치 두 객체 사이는 아무 연관이 없지만 네, USB라고 하는 인터페이스 때문에 두 객체가 서로 관계를 맺을 수도 있다. 네. 그래서요, JDK에서는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개념도 이와 같이 서로 다른 네, 클래스들을 제어하기 위해 사용한다. 네. 이렇게만 개념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뒤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 뭐 개념적인 측면에서의 예제니까 한번 그냥 스킵 건너뛸까 하고요. 찬찬히 한번 소스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세요. 네. 다시 정리되어져 있는 인터페이스 사용 이유. 네, 추상 클래스와 인터페이스. 우선적으로 비교해 보면 추상 클래스 인터페이스는 내부 선언되어진 추상 메시지를 갖고 있다. 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인스턴스화에서 갖고 있지만 자기 자신의 인스턴스화에서 객체를 사용할 수 없다는 공통점은 있어요. 추상 클래스와 인터페이스는요. 네. 그래서 반드시 자식 클래스나 구형 클래스를 통해서 자신의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다. 추상 클래스와 인터페이스는 모두 객체 지향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잘 보여주는 예고. 네. 그 다음 추상 클래스는 인터페이스와 달리 클래스 내부의 완전한 형태의 메소드와 일반 변수를 선언할 수 있지만 추상 클래스는요. 네.
그래서 좀 더 클래스에 가까운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인터페이스는 내부에 네, 추상 메소드 선언부와 그 다음에 네, 스태틱 파이널 제어자로 선언한 상수만 선언할 수가 있다. 클래스 정의 부분은 없다. 그게 차이점입니다. 추상 클래스하고 인터페이스의 차이. 그리고 인터페이스는 자바 클래스의 단일 상수 특징과 달리 다중 구현을 할 수가 있더라. 네. 다중 상속 및 다중 구현이 가능하더라. 네. 인터페이스.